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 사설시조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작품인데요. 여기서도 귀돌이 저귀돌이 그다음 님이 오마하건을 나무도 바위 똘도 없었네 라고 해서 여기에서는요 그 임을 이별한 그런 어떤 이 여인의 심정이라든가 예, 이별한 임이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담겨져 있는 정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지 핵심 정리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보시면요. 귀돌이 저귀돌이라고 해서 역시 작자미상의 작품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잠 못 드는 외로운 여인의 마음, 외로운 여인의 마음을 귀뚜라미에 의탁해서 표현했다라는 거. 이게 좀 중요하겠죠. 아, 그럼 이 작품에 나오는 그 귀뚜라미는 감정이입의 대상이겠네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우선 사설시조, 그 다음에 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읊은 연모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의인법, 반복법, 감정이입법, 반어법. 이런 네 가지의 수사법들이 고르게 사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임을 그리는 외로운 여인의 마음, 그리움과 외로움이라는 정서가 주된 정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된 정서가 바로 그리움, 외로움 이런 정서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귓돌이 저 귓돌이 어여쁘다 저 귓돌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 끊어보시면 여기 A, B, A의 구조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우선 반복법칙인 거죠. A가 갖고 B 부분만 다르고요. 나머지 다 똑같죠. 그러니까 우선은 반복법이 사용됐다는 거 초장 부분에서 여러분들 알 수 있고요.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어여쁘구나 저 귀뚜라미. 자, 여기서 귀뚜라미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했었죠. 감정이입의 대상.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화자와 동병상련의 관계예요. 같은 처지 아픔. 그러니까 자기가 외로워서 이렇게 좀 괴롭고 힘들어 하는데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야 너도 슬퍼서 우는구나라고 하면서 동병상련의 그런 어떤 관계를 형성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동병상련의 관계를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불쌍하다. 해서 어여쁘다라는 말은 불쌍하구나 저 귀뚜라미. 어인 귓돌이, 어찌된 귀뚜라미가 지는 달, 새는 밤, 긴 소리, 다른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제 혼자 울어내어 사창 여인잠을 살뜰히도 깨우는 고야. 라고 했죠. 어찌된 귀뚜라미가 지는 달, 새는 밤의 긴 소리, 짧은 소리, 마디마디, 절절이란 말은 마디마디 슬픈 소리, 저 혼자 울어서 사창은 여인이 거처하는 방을 사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사창은 여인이 거하는 방, 여인이 기거하는 방이죠. 여인잠을 이렇게 옅게 든 잠을 살뜰히도 이렇게 잘도 깨워 넣는구나 라고 했죠. 여기서 살뜰히도 잘도 깨워 놓는다. 밤이 잠이 겨우 들었는데 이렇게 잘도 깨운다. 이거 반어법이죠. 반어법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뜰히도라는 건 잘도 알뜰하게도 잘도 깨우는구나. 반어법이죠. 자, 그러면서 우선 이 부분을 좀 놓고 보시면 어인 귀뚜라미 그 귀뚜라미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뒤척해요. 뭐 사실은 귀뚜라미 소리라기보다는 임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근데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니까 더더욱이 잠을 못 드는 거죠. 이게 걱정 근심이나 이런 것들로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뒤척임 이런 걸 넉자의 한자성어로 전전반측이라고 합니다. 전전반측. 다시 적을게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상황을 전전반측이라고 합니다. 두어라, 놔둬라. 사설시지만 종장의 첫 구석장 꼭 지켜주죠. 이렇게 제 비록 미물이나 제가 비록 보잘것없는 그런 어떤 사물이지만 그런 보잘것없는 생명이지만 무인동방에 넷들 하시는 무인동방, 독수공방한다는 거죠. 외롭게 거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넷듯 알리는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했죠. 이 부분 전체가요. 바로
화자와 동병상련의 관계가 확인되는 거죠. 화자와 동병상련의 관계가 확인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귀뚜라미의 자신의 감정을 의탁해서 외로운 여인의 마음을 잘 표현했다. 자, 다음 작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미오마 학원을 볼게요. 자, 화자가 3의 줄기를 임으로 착각한 데서 3대 줄기를 임으로 착각해서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렇게 착각을 했을까요? 착각한 데서 해학성과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는 시조다라고 되어 있죠. 3줄기를 임으로 착각한 데서 오는 해학성과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남겨놨다. 연모가고요. 좀 해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죠. 과장적인 부분도 있고요. 의태어 사용과 반어법 역시 여기서도 살때리도 뭐 날 속였다 이러해서 반어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의태어라든가 반어법 사용됐고요. 주제는 임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님이 오마 학원을 님이 온다고 하기에 저녁밥 일지어 먹고 저녁밥을 일찌감치 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중간문을 나가고 큰 대문을 치고 나가서 지방 문지방 위에 올라가 앉아 위에 치달아 앉아 달려가 앉아 응? 치달아 앉아 그랬는데 그만큼 이미 보고 싶다는 거죠. 달려가 앉아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기다림의 간절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기다림의 간절함. 이수로 가액하고 이수로 가액한다는 건 손을 이렇게 머리에다 대고 멀리 이렇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손을 머리에 대고 멀리 이렇게 살펴보고 이수로 가액하고 님이 오는지 안 하고 이마에 손을 대고 오는가 가는가 건너산을 바라보니 이미 오는 건지 가는 건지 건너산을 바라보니 거머hit들 서 있거늘 검은색과 흰색이 뒤섞인 모양의 무엇인가가 이렇게 서 있거늘 야 저것이 이미로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자 거머hit들 서 있거늘 자 이 부분이 바로 임으로 착각한 대상이죠. 임으로 착각한 대상. 그게 뭔진 나중에 밝혀지지만 미리 아까 핵심 정리에서 했지만 그 3대 줄기죠. 3대 줄기를 멀리서 보니까 임으로 착각한 거죠. 아, 저 거머잇들 서 있거들 저야 니미로다. 저것이 니미로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막 뛰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은요. 임을 마중 나가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다림과 기쁨의 감정이 나타나요. 이미 올 거라는 기대감, 기다림, 기쁨. 그래서 보선버섯 품에 신고, 와 요즘으로 얘기하면 양말 벗고 맨발로 막 뛰어가기 시작하면 보선버섯 품에 신고 신버섯 손에 쥐고 신을 벗어 손에 쥐고 곰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지방 천방이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보선품어 겹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에서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급히 달려가는 모습이 나온 건데요. 자, 급히 달려가는 모습,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급히 달려가는 모습인데 음성상징어를 사용을 했죠. 여기에서는 바로 그래서 화자의 들뜬 모습이 반영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진대 마른데 진곳 마른 곳 가리지 않고 워렁중창 우당탕탕 엎치락뒤치락 이것도 역시 워렁중창도 요거와 같은 거죠. 달려가서 정옛말 마음에 있는 말 하려 하고 곁눈을 흘낏 보니 옆눈으로 이렇게 흘낏 봤더니 임인 줄 알고 임인가 탁 봤는데 상년 7월 사흘날 상년이란 말은 작년이에요. 작년 7월 3일날 갈가벗긴 주추리 3대 아하 이 녀석이래. 주추리 3대가 바로 임으로 착각한 대상이죠. 이게 바로 3의 줄기라고 해서 착각의 대상 임으로 착각한 거죠.
3대 줄기가 살뜰히도 잘도 날 속였구나 라고 하죠. 여기에서도 반어법. 잘도 날 속였다. 진짜 잘 속였다라는 게 아니라 아 이놈의 3대 줄기가 날 착각하게 만들었구나. 화가 나 죽겠네 뭐 이런 건데 그걸 잘도 날 속였다 라고 했으니까 반어법 사용됐다는 거 알 수 있죠. 모처라 밤일세망정 마침 밤일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던들 남우힐 뻔하게라. 낮이었다면 남웃길 뻔했다. 한편의 코미디 몸개그 할 뻔했다라는 거죠. 막 신발까지 벗어들고 막 열심히 뛰어갔는데 엥 이미 아니고 3대 줄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은요. 3대 줄기의 소금, 실망이 남았죠. 3대 줄기의 소금. 여기서는 실망감이 좀 드러났고요. 마지막 이제 그 종장에서는요. 웃음거리가 될 뻔한 거죠. 웃음거리가 될 뻔함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창피함, 허탈감 이미인 줄 알았는데 이미 아니니까 창피함과 허탈감이 드러나 있다. 모처라 역시 종장의 첫 구석자 지켜줬죠. 만일세망정 낮이었다면 나무 웃길 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고요. 나무도 바위들도 없음매. 자 그럼 핵심 정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도 바위돌도 없음매. 이 작품에서는요. 해제 보시면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 까투리는 꿩에서도 암꿩을 까투리라고 하죠. 수꿩은 장기라고 하고요. 매에게 쫓기는 그 암꿩인 까투리의 마음을 여러 어려움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임을 이별한 화자의 심정을 비교해서 스스로의 참담함을 더욱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 마음보다 야, 큰 배 위에 뭐 해적도 만나고 큰 물결까지 뭐 파도도 만나고 풍랑을 만난 그 도사공의 마음보다 임을 이별한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임을 이별한 화자의 심정을 비교해서 스스로의 참담함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좀 과장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사설시조고요. 성격은 이별가의 형식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는 열거법, 과장법과 점층법, 비교법 사용됐다는 거. 그 다음에 주제는 임을 여윈, 이별한 참담한 심정, 임을 여위였다는 거, 이별한 거죠. 임을 이별한 참담한 심정이 표현된다. 자, 본문 가볼게요. 나무도 바위돌도 없음매해. 자, 시작이 됩니다.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 뇌게 쫓친 까토리안과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이에요. 어디 숨을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매에게 지금 쫓기고 있어요. 암꿩이, 꿩이. 그 까투리 마음이 어떻겠어. 절체절명의 어떤 순간이죠. 아, 지금 죽느냐 샀느냐의 기로에 놓인 거니까. 이 까투리 안, 까토리의 마음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까투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곧 바로 뭐다? 내안. 여기에 보면 이제 내안이라는 게 나와요. 내안.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이죠. 내 마음과 비교되는 대상. 미리 얘기했지만 까투리의 마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사공의 마음, 도사공안. 그 다음 그것이 내 마음에 비교해 봤을 때, 내 마음엔 잽도 안 된다. 뭐 속된 말로 우리가 비교가 안 된다. 내 마음이 더 아프다. 뭐 이런 걸 비유하기 위한 거죠. 야,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대천바다 한가운데, 큰 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 배, 쌀을 일천석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농총도 끊고, 노도 잃어버리고, 닷도 잃어버리고, 줄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이고, 치도 빠지고, 키도 빠지고, 방향 조절하는 배. 이거 완전히 엎친 데 덮쳤네요. 거기에 바람 불어 물결 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말리 남았는데 사면이 검은 어두 또 주변이 꼬문꼬문해지면서 천지정막 까치노을던데 까치노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까치노을은요 그 사나운 파도를 예고하는 즉 풍랑을 예고하는 저녁놀이에요. 그래서 폭풍우를 예고하는 폭풍우를 예고하는 저녁
노를 얘기해요. 그런데다가 거의 다 수정 만난, 해적까지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이 부분 지금 어떻습니까? 도사공 한 여기까지의 내용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이 되는 건데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지금 살펴보시면 도사공의 절박한 심정 이런 거 우리가 넉자자성을 엎친 데 덮쳤다, 설상가상 또는 뭐 같은 말로 사면초가라고도 하죠. 여기에 수사법이 뭐가 쓰였습니까? 우선 막 쭉 나열했어요. 뭐한 그 열거법 사용됐고요. 점점점 상황이 심해져요. 점층법도 사용됐죠. 그 다음에 과장법도 사용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열거법, 과장법, 점층법. 이 중장 부분 전체가요. 자, 그러면서 엊그제 역시 종장 쳤고 석자 시켰고요. 님 여인 내 아니야 어따가 하라려. 엊그제 임을 이별한 내 마음을 어디다 비교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은 너무너무 아파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지막 종장은요. 비교할 수 없는 화자의 참담한 심정을 강조했죠. 화자의 참담한 심정 강조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가할하리오 묻는 형식을 통해서 서리법 내용을 강조했고요. 비교법 사용됐죠. 내안과 까투리안 도사공의 안과 비교를 하죠. 이걸 내 마음과 비교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작품 속에서 그 정서 표현은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드러냈는지 정리 좀 잘 해주시고요. 문제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익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